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터전, 기도 터전 월광사 법주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이 크레바스. 크레파스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이거는 크레바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운명의 크레바스가 우리한테 늘상 있는 건데, 이거를 요즘에 남극 대륙이 이렇게 얼음이 녹는다고 하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지구 중앙에서 불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바스란 빙하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끼어져서 이렇게 생기는 틈을 말합니다. 지진이 나면은 쩍쩍 갈라지죠. 그런 것처럼 얼음 안에서 그렇게 틈결이 발생이 되는 건데, 이 크레바스는 눈에 덮여 감춰 있을 때도 많기 때문에 빙하 탐험가와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에 하나로 꼽히며, 전날에 제가 아문센과 영국의 스콧의 남극 탐험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또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 일상의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몇 번 제가 계속 언급을 할 것입니다. 스콧 탐험대의 위험한 사고이기도 하여 대원 중 한 명이, 여러 명이 빠졌는데 여러 명이 죽지만 그 중에 이제 먼저 우선 한 명이 뚝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눈이 이렇게 계속 쌓여서 빙하의 암체 쫙 딱딱한 데에 가려져 있어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평평해 보이지만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위험한 지형인 크레바스는 탐험가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한데, 이게 짝짝 갈라지면요 빙하가 녹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알려주는 단서라고 하죠. 크레바스의 틈은 깊이가 수십 미터에서 수천 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크레바스가 있으니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궁극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생을 받아 태어나 마치는 그 과정에 예측도 못한 굴곡을 겪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존재는 고다 임을 한마디로 말씀한 것이니, 팔자 구조로 얘기하면 이 크레바스는 운,
우리가 운이 흉운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운기에 크레바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바스도 그 깊이가 낮게는 몇 미터에서 수백 수천 미터가 되듯이 흉운도 강도에 따라 굴곡의 깊이와 크기가 다르게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특히나 운기가 약할 때는 그 삼재,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삼재, 또 특히 악삼재는 깊은 크레바스에 빠진 것처럼 되는 것이고, 만약 운기가 괜찮을 때는 괜찮을 때 이렇게 드는 삼재는 그나마 흉운에서 수월하게 벗어나기도 합니다. 10년마다 드는 대운이 호운인지 악운인지에 따라 삼재나 여러 형신길의 작용 역시 그러하니, 이러할 때 사주구주에서 천을귀인이나 천덕, 월덕 같은 귀신이 있다면 위기를 수월하게 넘기게 되는데, 만약 그런 귀신도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흉운의 크레파스를 잘 넘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함과 베품, 그리고 잠깐 멈춤입니다. 그 잠깐 멈춤은 첫째가 조상님께 향한 겸손의 기도가 있겠으며,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봉사,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비를 잘 넘기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않았던 반전이 생기면서 숨통이 트이듯 고생 끝에 낙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희가 한참 전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며칠 뒤에 미셸 그 사람이 와갖고 그 청문회에서 한국말로 한국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것을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 말씀에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하심, 마음을 낮춰라, 겸손하다,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듯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에서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각각내 가화만사성, 만사여여, 승진도 있고 건강도 있고 탄생도 있고 인연도 있고 이렇게 쭉 있죠. 그거에 대한 초를 밝히기도 합니다. 왜? 저희 월광사에서는요, 모든 분이 다 오십니다. 초종교이기 때문에 여러 각계각층의 다른 종교인도 오시고, 특히나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보라색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저희 집에 오면요, 이렇다 저렇다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윤석열 대통령을 안 쓰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 각각 가화만사성, 승진, 건강, 탄생, 인연,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발언을 위해서 촛불 신청을 올리면서, 그래도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올리고, 백중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여러분과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크레바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크레바스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히말라야 네, 산에 예, 보면 이제 빙하나 눈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이 균열이 가 있는 네, 그 크레바스에는 많은 분들이, 근데 크레바스에 갇히면은 사실은 네팔의 히말라야가 녹으면서 크레바스에 갇혀 있는 분들이 네. 몇백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네. 경우도 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예, 이 크레바스라는 게 예상하지 못했던, 예, 이번에 지금 그제에 네, 800mm가 넘는 그런 물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기상 관측이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크레바스라 볼 수 있네요. 갑자기 산사태가 덮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삼재풀이를 네. 하지 않으면 예, 그는 뜻하지 못하는 네,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삼재풀이의 중요성을 네. 말씀해 주신 걸로 네. 보입니다. 음, 자, 그렇듯이 네,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천일 기도 촛불 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적 월광사. 감사합니다. 예. 자, 안 뵙는 동안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예. 꾸준하십니다. 꾸준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씨 집안의 남녀 어머니께서 남편과 아들, 가족, 가만사성, 백중을 맞아 모두 성불하십시오. 윤석열 죽었다 살아난 촛불기도 초발언 올립니다. 그래서 177번에 그 지금 윤 대통령이 퇴식 조금 퇴보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 남녀 어머니께서 그 아드님과 다 이렇게 만사여여하고 대통령 건강하시라고 하셨고요. 또 여기 백중합동천도제 머리를 맑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김포의 울류생 지명분 어머니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 어머니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박하게 사시는 분이라 그냥 가족 건강 오로지 지명분 어머니는 오로지 가족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여기 건강 만사여여 가족 건강 화목 지명분 어머니 건강 만사여여 모든 분 재물 원만 성취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아프지 않게 그리고 가족 화목하고 오로지 바람이 그거입니다. 특별히 그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됐고 여러분들 하시지만 이 어머니는 그 나는 크게 큰 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가족 그냥 오로지 가족 건강을 위해서 올려주셨고요. 조씨 집안의 영숙 어머니 여기 오로지 아드님과 따님이 계시는데 따님이 직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아름다운 인연 만나서 사회생활 만사여여 부처님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그냥 만사 원만하니까 감사의 촛불을 올려주셨고요. 지수님 우리 산이가 회장님 옆에서 저렇게 방울을 흘러대네요. 산신 할아버지가 왕림하셨나봐요. 화엄경에는 산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신 할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 산이가 이렇게 와서 엄마 얘기 들으면서 지수님한테 딸랑딸랑 알리네요. 가와만사성 자녀 미래발전 조영숙 올립니다. 병인생 우리 따님 김하영 김씨 집안의 하영 따님 아주 부모님께도 효도합니다. 부모님께 효도 가족하는 일 여여 부처님 조상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영숙 어머니는 그 쌀도 올려주시고 또 천년밥상에도 저기 무시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데 모든 분들이 생일날에도 초를 올려야 될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천일촛불을 최은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꼭 윤석열 대통령 초만인 줄 알아서 문의를 해오더라고요. 박사님 초 좀 올리고 싶은데 생일인데 올려도 되나요? 왜냐하면 케이크에 초를 올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일교 다니는 사람 다 그래서 생일날에 생일초도 접수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이나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에도 하고 인연을 만나서 100일이다 그러면 여기다도 초를 밝히고 우리 월광사는 초종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실 통일교 그 한학자 박사님도 잘 하시는 분 우리 문선명 총재님이셨잖아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러 또 몇 번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처럼 그분들을 모방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명리가이면서 부처님 불자이기 때문에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어쨌든 꼭 불자만이 아니고 타종교와 또 저쪽 진영에 계신 분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용기를 주고 하기 때문에 매우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제 지금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물폭탄 맞아갖고 또 불을 맞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애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어머니들은 전부 백중제를 향해서 초를 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제사나 부모님의 생신, 나의 생일, 우리 애기들의 생일, 또 우리 애기들이 멀리 유학 가거나 할 때는 항상 제사, 초도 접수하고 이렇게 꼭 백중제 아니어도 각각 개인 제사 있죠. 여러분 제와 제사가 조금은 다릅니다. 제와 제사 요거에 대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사를 올리시는 분도 있고 제사를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별도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거를 안내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8.15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시원해지고 저도 안도에 저 힘을 기울이고 있고 가을에 제발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좋은 기운이 오게 하고 또 7월 7석이 내일인데 7월 7석은 또 내일은 내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며칠 만에 뵈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금요일 날은 저 시골을 가십니다. 큰 행사 있을 때는 저 서울에 계시지만 그래서 금토일월 한 며칠 안 보면 한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안 나와 제가 안 나와요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며칠은 금요일 날은 박사님께서 대구에 가셔가지고 또 다른 사찰에도 쭉 다녀오십니다. 왜냐하면 무속인 열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롭게 그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애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다시 그 가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을에 풍요를 기원하면서 오늘 새 출발을 또 이번 주일 출발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월광사 윤석열 대통령 천일 네. 천일 기도초가 정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되어버렸는데 네. 사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박사님.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생일초라든지 네. 또 각 가정의 제사, 이 제사를 모실 수 없으면 간단하게 그냥 제사초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망자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초라도 올려주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월광사에서는 이제 각 개인 또 뭐 가족들 생일초라든지 또 집안의 망자들을 위한 제사초 이곳에서 밝혀주면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우리 이제 우리 법주님께서 네. 쪽집게 네. 법주로 유명세를 한때 뭐 대단히 한번 또 이름을 한번 날렸는데 최근에 그 명성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월광사 법주님께서 네. 가장 발빠르게 이 김민석이가 당선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오해했던 분들도 또 계세요. 왜냐면은 이 정청래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진짜로? 예. 아니 저 박사님 제가 대목구시 박사님은 여러 분야를 네. 잘 아시고 또 정치 분야는 특히 네. 아시잖아요. 아니 이거를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전전에 한참 전에 아니 보면은 딱 몰라요? 딱? 아니 이거는 사주팔자를 다 떠나서 기운으로 진짜로 정치계 핵심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모르더라고. 진짜인가 싶어. 나한테 의아해. 정말이에요? 그렇구나. 어쨌든 저기 사람들이 세세 있잖아요. 세세. 새는 우리 집 앞에 오는 참새. 또 제가 참새 참새 너무 사랑스러워. 참새. 저기 지금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김민석 대표는 참새가 아니고 철새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수리가 된 이치를 얘기를 했고, 저 새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잠시 간과하고 지날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갑자대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에 갑자 이거 꺼졌어? 어떻게 된 거야? 팔자에 갑자대운에 와 있는데 이 잘하는 거는요, 여러분 자축인묘 신사오미 신유술해 하듯이 자는 쥐라고 합니다. 쥐에는 박쥐도 있습니다. 박쥐가 있는데 이것이 수입니다. 검은 새는 까마귀도 있고 박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박쥐라고 얘기한 거 저번에 박사님도 얘기하고 왜 많이 방송에 떴잖아요. 그렇죠. 저기 수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된 최민희. 네.
그 최고위원이 그 김영호 예. 그 후보를 향해서 박지란 얘기했다가 사과하게 됐죠. 그거는 뭐 명리가의 입장에서는 굳이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띠 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갑자월주 사축이 묘진섬이 신유술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랬듯이 이 자는 굉장히 지혜롭고 수기가 당권에서 굉장히 으뜸해 갑자 60갑자의 오늘이 갑자일입니다. 갑자일. 달력을 보십시오. 음력 달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오늘이 갑자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60갑자에서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1등입니다. 1등을 향해서 가는 것. 소 등에 올라타서 쥐가 딱 내려서 1등이 됐죠. 그것처럼 우리 장동혁 대표의 인동장씨 장희빈이 장동혁한테 올라타고 타평윤 씨가 올라탔기 때문에 두 개의 어마무시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 동서고금 모든 것을 사람을 그 변술에 의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동물에 비교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갑자의 자는요, 박쥐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쥐를 이렇게 거꾸로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박쥐가 이렇게, 이게 복복자의 현상입니다. 복복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갑자 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의 기운이 합작이 돼서 천운이 입수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흔들어대도 박쥐요, 바람을 확 씌워봐 보십시오. 그럴수록 박쥐가 더 안 떨어져요. 뭉치지. 그래서 쪼일수록 더 강해지는 천운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네? 박쥐에다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박쥐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박쥐는 네. 음양이 있어서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오드리 헵번이 이뻐도 말라깽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두 가지, 항상 동물에는 두 가지 이면이 있습니다. 음양. 그러는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 박쥐는요, 복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명리에서, 갑을병정 그 명리에서 이것이 그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쥐 하면은 드라큘라를 연상해서 사람의 피를 빠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 현재 천운을 탄 사람은 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서 박쥐 했는데, 그 어떤 의원이 어떤 의원한테 박쥐라고 했지만, 남이 들 때는 이 사람은 비하하는 말로 썼을 수도 있지만, 저희 명리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이 많은 사람한테 박쥐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병법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것이 박쥐의 상이라고 했죠. 박쥐의 상.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아니 박쥐가 아니라 쥐새끼 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누구한테 쥐새끼 같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판을 한 겁니다. 이 쥐새끼가 결국은요, 황금박쥐가 돼서 왕권을 쥐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통령도 쥐새끼 같다고 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쥐같이 생겨서 절대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다. 윤씨와 그때 김씨를 파견했죠. 그랬을 때 서해 유성룡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쥐와 같다고, 이게 선조 앞에서 그랬듯이 박쥐는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여자 국회의원이 자기네 국회의원한테 박쥐와 같아 이렇게 한 거는 비하할지 몰라도, 넓은 입장에서 명리가의 시선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혜롭고 머리가 좋고 운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박쥐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박쥐의 운이 들어와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을 흔들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오히려 내 피가 나한테 출혈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한테 출혈. 그래서 장동혁을 흔들어대고 자꾸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못 보고 지나가는 안타까움이 있다. 월광사 법주한테 물어봤어야지. 물어본 사람은 그렇고, 안 물어본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징계당하거나
징계 당하지 않아도 징계를 먹으려고 이렇게 물망에 오르내리면은 그 사람 이제 이런 천운이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는 그 사람 생명줄이 끝나는 겁니다. 정치 생명은. 응? 그거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네. 법주님께서 이 과거에 이 쥐라고 불렸던 대통령이 계셨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쥐하니까 쥐상이었지만. 네, 쥐하니까 예. 왕권을 잡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게 쥐상. 근데 이제 네. 장동혁을 박쥐에다 비유하셨는데 결국 장동혁은 지금의 형국은 박쥐 중에서도 황금박쥐군요. 네, 여기. 황금박쥐. 예. 그러니까 황금박쥐는 왕권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 하면은 떠오르는 정의의 수호신이 있죠. 배트맨. 배트맨도 박쥐 아니에요. 네, 박쥐죠. 예, 박쥐. 정의를 지키는 사자, 밤의 황제, 배트맨.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황금박쥐의 배트맨이면은 8월 15일 날 이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이제 네. 갔는데 현역 국회의원 일설 19명이 동참을 했어요. 19명? 예. 오. 현역 국회의원이 19명이 동참했다라는 거는 정치 구단이요. 정치 구단 구숫자니까. 장동혁이가 옳았다. 네. 장동혁이가 맞았다라는 의미를 보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19명이 그곳에서 동참을 했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 대단한. 상당히 장동혁이가 박쥐 중에 황금박쥐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8월 15일 아닌가. 네. 그리고 예. 밤에는 또 올림픽 공원을 가니까 예. 이 방송 나오면 장동혁 대표 별명이 배트맨이 될 수도 있겠네. 응? 네. 밤에 올림픽 공원 자주 가니까. 예. 예. 8.15 하니까 요새 또 뭐 일제에 뭐 앞선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하는데 그 사실 여러분 일제의 압박은요 1919년 10년 경술국지뿐이 아니고 1890년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됐죠. 실질적으로 1880년 그 전부터 관자 일본인들이 얼마나 폐악스러웠는지 우리나라 조선을 참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풍수에 굉장히 손자병법에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얘네들은 1800년 그 전부터도 세종대왕 때부터도 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는 황금 금수강산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빼앗기 위해서 황금밭 대한민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관자를 보내서 사실은 45년 일제 압박이 아니고 거의 70년에서 100년을 지배한 겁니다. 을미사변 전부터. 그래갖고 1945년 7월 26일 날 그 포츠담 선언이 있었죠. 우리나라 미국, 영국, 소련은 뒤늦게 와서. 그런데 이제 소련이 개입되고 하면서 일본이 뭐 배신을 당했네 어쩌네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뭉치면 어떻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를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악삼제를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난 날을 돌보고 어제의 일이 오늘이듯이 백중입제를 이제 7번 백중날 8월 27일 전으로 쭉 7번을 하잖아요. 입제는 저희 월강사에서도 벌써 올렸고요. 해마다 다가오는 백중은 불가에서는 석탄일 다음으로 비중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가 천도를 해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하냐입니까? 하고 묻는데 또는 내 눈으로 직접 영가를 볼 수 없는데 윤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만 월광사에서도 역시 되묻고 싶습니다. 매년 생일을 지내는데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축하하는 것이듯이 조상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요. 각 가정 내 가만사성 모든 분의 촛불 신청 올리며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 올리며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